자기, 우리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아울렛 가기로 했었나? 나 새우 살 것도 있어서 갈 때가 되긴 했지. 맞아, 아울렛 가기로 했었지. 근데 그거 계획을 좀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랑 만나면 안 될까? 오빠네 부모님? 저번에 전화통화할 때도 한번 보자고 하시더니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만나자고 하시는 거야? 그냥 별뜻은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밥 한번 대접하고 싶으시다네. 우리가 벌써 만난 지도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사도 못 드렸잖아. 이제 차츰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니까. 오빠, 이거 저번에도 나랑 이야기했던 거잖아. 나도 자기 사랑하고 내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엄마가 작년부터 아파서 병원 다니시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결혼 준비를 해? 누가 지금 당장 결혼하재?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얼굴 보고 서로 알아가면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너네 어머님 아프신 건 걱정되는데 우리도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도 열심히 치료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양가 부모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해? 자기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긴 한데 어차피 3년 믿고 만났는데 연애 1년 정도 더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둘러? 서두르긴 누가 서두른다고 그래? 부모님이 자기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그거 좀 한번 만나서 식사 같이 해주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야? 나는 우리 집안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결혼 진행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괜히 부모님들 만나러 다니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알겠어. 인사드리러 가는 정도는 한번 해볼게. 그래도 만약에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면 오빠가 적당히 막아줘야 해. 나 진짜 우리 엄마 아파서 누워있는데 결혼식 준비할 생각 없어. 그럼 당연하지. 나도 지금 당장 결혼 준비하자는 게 아니야. 그럼 이번 주말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약속 잡을게. 저는 올해로 29살, 남자친구는 34입니다. 3년 연애했는데 올해 들어서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서 부담을 주더라고요. 저도 물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작년부터 저희 엄마가 병원을 다니시고 중간중간 입원 치료까지 하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저희 가족은 다들 엄마가 회복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병세가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 집안 분위기가 정말 우울합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 직업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제 직업 때문에라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범한 회사의 사무직인 남자친구보다 지금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습니다. 주위에서 제가 아깝다며 더 괜찮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까진 다 거절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은 아파서 일을 그만두긴 하셨지만 양가 집안 사정도 굳이 비교하자면 저희 집이 훨씬 잘 사는 편입니다. 하도 식사 한번 하자고 결혼 부담 없이 인사만 드리는 자리라고 해서 한번 나갔더니 그 뒤로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이 언제 결혼할 거냐고 더 닥달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천천히 인사드리자고 했잖아. 요즘 매일같이 오빠네 어머님한테 연락 오는 거 알아? 빨리 상견례 날짜 잡자고 난리셔. 어떻게 좀 해봐.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나 봐. 나한테도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맨날 물어보시더라. 그냥 차라리 이참에 날짜라도 확 잡아버릴까? 그럼 부모님도 안심이 될 테니까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실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야? 결혼 이야기를 지금 우리 집 분위기에서 어떻게 꺼낼 수 있겠어? 병원에서 엄마가 완전히 퇴원하실 때까지는 무리야. 너희 집 사정도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준 거고. 그런데 너희 집안만 사정이냐? 우리 집도 우리 집안에 사정이란 게 있잖아. 올 초에 엄마가 점 보러 갔었는데 내 나이 35 전에 장가 가야 한다더라. 그 뒤로는 결혼 운이 아예 없대. 그러니까 지금 점쟁이 말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결혼이 그렇게 빨리 하고 싶으면 당장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 아니야. 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해볼 테니까 너도 조금만 참아. 그냥 예뻐서 며느리감으로 욕심나니까 집착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나 진짜 학교에서 일하고 집에서 우리 엄마 챙기는 것만 해도 머리 아프고 힘들어. 제발 서로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알겠어. 내가 이야기 잘해볼게. 중간에서 부모와 중재를 잘해보겠다는 남자친구의 말과는 다르게 그 뒤로도 하루 한 번씩 꼬박꼬박 걔네 부모님의 연락을 받아야만 했고 안달이 난 남자친구 어머님은 대체 언제 시집 올 생각이냐며 저를 혼내기도 하셨어요.
자기 아들 나이가 내일 모레면 35인데 나이 더 먹고 결혼해봐야 서로 좋을 거 없다면서 일단 상견례부터 하자시더라고요. 수연아, 이제는 좀 마음 정하고 빨리 진행하자. 내년 봄에 결혼하는 게 서로한테 딱 좋은 일이야. 저희 집안 상황이 지금 결혼 이야기 꺼낼 타이밍이 아니라서요. 그래, 나도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다. 너희 어머님이 작년부터 병원에 계신다면서? 네, 맞아요. 요즘은 퇴원해서 집에 계시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오셔야 해요.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완치되고 끝날 일도 아니라면서? 너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 병수발만 들고 있을 생각이야? 내년에 결혼해서 바로 아이 갖는다 해도 너 나이가 31다. 나이 먹고 애 낳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오빠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집안 문제 해결될 때까지 결혼할 생각 없어요. 요즘에 30 넘어서 시집 가는 게 그렇게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너만 기다리고 있는 내 아들 생각은 안 하는 거냐? 너희 엄마도 참 딸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1년이나 병원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젠 그만 좀 하실 때도 된 거 아니냐? 자식 앞날을 위해서 갈 사람은 빨리 가야지. 뭐라고요? 제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무식한 소리를 왜 들어야 해요? 저한테 별 관심도 없다가 점쟁이 말 듣고 이러시는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능력 없고 집안이 별로라도 사람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보니까 집안 교육 알만한 것 같네요.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뭐?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뭐하는 말버릇이냐? 애들 좀 가르친다고 유세 떠나 본데. 너가 발목만 안 잡았어도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한 트럭이 넘었어. 너같이 싸가지 없는 건 나부터 거절이야. 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답장하지도 않았고 그날 어머님과 카톡 대화 나눈 걸 캡처해서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내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뒤늦게 찾아와서 저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 사과를 했었지만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빌어봤자 헤어지겠다는 제 결심을 돌릴 수는 없었고 그 뒤로 지금은 반년의 시간이 더 지나버렸죠. 저희 엄마는 정말 다행히도 새로 바꾼 약이 효과가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건강이 좋아지셨고 지금은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 분위기도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길에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잘 지내고 있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우리 아들 앞길 망쳐놓고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천벌을 받으라고 매일 기도할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아줌마만 나대지 않았으면 지금쯤 오빠랑 결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 아들 앞길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라고요. 저는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 번호는 차단할게요. 저랑 헤어지고 반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에도 큰돈 내고 가입했다고 하는데 워낙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아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답니다. 지금도 만나는 여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고 점쟁이가 했던 말로는 35살이 넘으면 여자 운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남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이나 사주 같은 걸 믿는 편은 아니지만 그쪽 집안 아줌마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괜한 여자 안 만나고 혼자 살면서 늙는 것이 여러모로 낫겠다 싶어요. 저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에게서 소개팅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은 도저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년 꽃피는 봄이 오면 그때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저만 생각해주고 착한 사람이 좋았는데 이제는 결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꼭 한번 체크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집안 교육이나 자라온 환경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내일 부동산 가야 하는 거 알지? 그쪽 집주인이 낮에 일찍 오라고 하니까 회사 월차 내고 부동산으로 와. 나도 내일은 일찍 퇴근할 거니까. 아니, 그거 진짜 지금 계약하려고? 너무 빠르지 않아?
우리 결혼이 5월 말인데 벌써 전세 계약을 해버리면 결혼식 끝나고 1년 반밖에 못 살잖아. 그럼 다른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딴 사람들이 이 집 계약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일단 당장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계약은 먼저 해둬야지. 집주인이 우리 사정 안 기다려줘. 오빠 말은 무슨 소린지 알겠는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하잖아. 매달 나가는 이자는 어쩌게? 에이, 그거 1억 5천 대출 받아봤자 이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빨리 계약하더라도 좀 일찍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돈이 아깝진 않을 거 아냐?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 전망 좋고 최고층이라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 최고층이 잘 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은데. 걱정하지 마. 빈집으로 둘 생각 없다니까. 계약하면 당장 여기서 살면 될 거 아냐? 우리 회사까지 거리도 더 가까워지고 좋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아니야. 나는 결혼식 하기 전까지 계속 우리 부모님 집에서 살 거라니까? 엄마 아빠랑 하루가 아쉬운데 결혼 전에 먼저 집에서 나오고 싶지 않거든. 그래, 그냥 아파트 계약도 했겠다.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결혼하면 한 집에서 살 거잖아. 미리 신혼생활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자. 나 우리 자기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단 말이야. 미안해.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집 외동딸인데. 시집 간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엄마 아빠가 좀 우울해 하시거든. 결혼하기 전에 남은 시간이 몇 달 안 되니까. 그 사이에 같이 지내면서 부모님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 더 잘해드리다가 가고 싶어. 지금까지 3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됐지. 난 하루라도 우리 자기랑 빨리 살고 싶은데. 미안. 어차피 5월에 결혼하면 6월부터 자기랑 계속 같이 살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한테 요리도 많이 배워서 갈게. 알겠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일단 내일은 전세 계약해야 하니까 자기도 일찍 퇴근하고 부동산으로 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 놓치면 살면서 계속 후회할 것 같아. 오빠가 정 그렇다면 맘대로 해.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가 작년 연말부터 신혼집 계약을 하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전세금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야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 집이랑 새로 계약한 신혼집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출퇴근 거리가 20분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 반년 전에 신혼집을 먼저 얻는 경우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본인이 하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 대출이자까지 자기가 다 낸다고 하길래 그냥 맘대로 하라고 놔뒀더니 정말 그때 계약을 해버렸어요. 앞동의 맨 위층이라 뷰도 좋고 집 자체는 정말 좋긴 했었습니다. 계약만 먼저 하고 빈집으로 두는 게 아까웠는데 며칠 후부터 남자친구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와, 오늘 아침에 정말 춥더라. 머리 감고 드라이기가 없어서 밖에 나왔는데 머리가 다 얼었어. 드라이기 정도는 먼저 사지 그랬어? 그러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왜 먼저 들어가서 사는데? 나중에 혼수 들어가고 나면 그때나 가서 살던가. 매달 이자가 얼마씩 나가는데 그냥 놀려두면 돈이 아깝잖아. 아, 근데 살림살이 없는 건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 거기 세탁기도 없고 청소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대체? 청소는 그냥 빗자루 하나 있어서 그걸로 대충 하면 되고 물티슈로 닦으면 돼. 그리고 빨래는 모아놨다가 주말이 되면 우리 엄마 집에 가져다 주거든. 나도 생각이 있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여기서 살고 주말에는 엄마 집에서 지내지. 식기도 없고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 맞다. 식탁도 없지? 밥은 잘 먹고 있어? 어차피 난 아침 안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잖아. 퇴근하면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던가 아니면 배달음식 시켜서 방바닥에 앉아서 먹으면 돼. 아니,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지내? 침대 없어서 잠도 맨바닥에서 잔다며? 허리 안 아파? 그냥 어머님 댁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혼수 들어가면 그때 거기서 지내던지 해. 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혼수 좀 빨리 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하네. 하다못해 침대랑 세탁기라도 먼저 들어오면 좋겠는데? TV가 없는 것도 좀 심심하긴 해. 싫어. 오빠가 맘대로 계약하고 들어간 거니까 알아서 해. 아니, 그러게 왜 내 말을 안 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불편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혼수할 건데 미리미리 좀 해주면 좋잖아. 그럼 계약까지 했는데 이 집을 그냥 놀게 놔둬? 애초에 이럴 줄 알고도 오빠가 맘대로 계약한 거잖아. 아, 몰라. 나한테 혼수 미리 해달라고 하지 마. 지금 사서 다 들여놓으면 오빠가 몇 달 동안 쓰고 난 나중에 중고나 다름없는 상태로 시작해야 하잖아. 어차피 여기서 장모님 댁까지 별로 멀지도 않은데 너도 그냥 여기서 지내. 왔다 갔다 하면 될 거 아냐? 분명히 싫다고 이야기했어. 오빠가 선택한 거니까 오빠가 알아서 감내해. 진짜 너무한다 정말. 내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불편하면 당장 어머님 댁으로 다시 들어가. 왜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 알겠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먼저 들어가더니 저보고 혼수를 미리 넣어달라 하더군요.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결혼 생활과 신혼의 느낌이 있는데 남자친구 혼자서 반년 동안 먼저 사용하던 물건들을 혼수랍시고 써야 하잖아요. 물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분이 솔직히 좋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님 댁에서 잘만 살았고 앞으로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왜 상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출근 시간 20분 가깝다고 미리 신혼집 계약해버리고 혼수를 미리 넣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못 볼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아,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혼자 불편하게 사니까 엄마 아빠가 몇 달 동안 여기서 같이 살아준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 두 사람 살려고 얻은 신혼집이잖아. 거기에 왜 오빠네 부모님들이 살림을 펴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건데? 너가 혼수 미리 안 해준다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짐을 다 옮겨서 들어온 거지. 딱 5월 초까지만 같이 살고 우리 부모님은 다시 짐 뺄 거야. 그럼 새 집이나 마찬가지지.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오빠랑 나랑은 너무 안 맞는다. 물론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오빠는 정말 고집불통이고 말이 안 통해. 대체 뭐가 문젠데? 너한테 피해 준 것도 없잖아. 말도 지지리도 안 듣더니 오빠 살기 불편하다고 해서 아버님 어머님을 신혼집으로 불러들여.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그걸 오라고 한다고 이삿짐 다 싸들고 들어온 부모님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아들 혼자 사는 게 걱정되니까 그러신 거지. 너한테 이사 비용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사 비용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오빠랑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오빠도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오빠네 부모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집 계약도 다 해놨는데.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은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대체 뭐가 문제냐고. 남자친구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갔더니 부모님은 물론이고 모든 살림을 전부 옮겨놓고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싶었어요. 결혼 반년 전에 신혼집을 미리 계약해서 살기 시작한 남자친구나 그런 자기 아들이 불편하다고 아예 이삿짐 싸들고 와버린 예비 시부모님이나 제가 이 집안에 시집 갔다가는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혼하자 했더니 남자친구는 화가 잔뜩 나서 펄펄 뛰네요. 그러던지 말던지 온 식구들이 뭔가 쎄한 느낌이라 이 결혼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